봅시다. 오늘은 지난번에 박격의 샘플을 좀 많이 했었던가요? 박격의 어떤 등급이나 분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따져보시라. 그거까지 기억나시죠? 예,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한다는 건 제가 뭐 간략하고 계략적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거기 샘플에 보면, 그 텍스트에 보면은, 자, 이 묘월, 무일주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놨죠. 그죠? 자, 묘월 무일주에 연의 유가 있어서, 충에 의한 박격. 그죠? 충에 의한 박격이 된 경우. 그 다음에, 묘월의 무일주에 신년이라서, 신묘간의 원진에 의한 박격이죠. 그죠? 원진에 의한 박격. 그 다음 세 번째, 무신일의 묘월이라서, 이게 공망에 의한 박격이죠. 그죠? 공망에 의한 박격. 묘가 공망이 되죠. 묘가 공망이 되니까, 공망에 의한 박격.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술년의 묘월의 무년. 자, 이런 모양일 때, 이건 합에 의한 탁이죠. 박격은 박격이지만, 그냥 합탁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에 의한 탁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묘월 무일인데, 다시 연의 묘가 드러남으로써 뭐냐면 중복에 의한 박격이 되죠. 중복에 의한 박격.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찬가지로 무일이고, 묘월에 천간에 이렇게 갑이 드러남으로써, 연의 갑이 드러남으로써 뭐냐면, 관살 혼잡이죠. 혼잡에 의한 박격. 이거 말고도 사실 실제로는 여러분이 실관을 하실 때, 수많은 그 박격의 형태를 관찰하시게 될 건데, 이런 박격을 그러면 일일이 다 외울 거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격의 어떤 그 모양새에 따른 해석,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여러분이 자꾸 훈련을 하셔야 이제, 팔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상담의 수단으로서 아주 이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묘년의, 묘월의 그 무일의 유에 의한 상충에, 충에 의한 박격이죠. 충에 의한 박격은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다 충이 나오면, 자, 당연히 이 팔자에서는 묘를 뭘로 삼는다? 관성으로 삼는다. 그죠? 이 관성의 속성을 따져서 그 사람의 직업 분야, 활동 분야, 인연 분야를 따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팔자를 볼 때 대부분 다 이제 초창기에는 우리가 뭐 일관과 격 이런 걸 따지는데, 조금 이제 숙련이 돼버리면 뭘 찾냐면 재관의 모양새를 따지는 거예요. 재관의 모양새. 그래서 재와 관성의 모양새가 결국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던져져서 결국 짝짓고 활동 무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 공간이 되기 때문에 늘상 팔자를 보아나갈 때, 재의 모양, 재가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못했느냐, 자,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정제냐, 편제냐, 또 정제, 편제의 혼잡 요소냐, 이런 식으로 재성의 어떤 성분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를 먼저 관찰하고, 그 다음에 관성의 성분이나 모양을 먼저 관찰하면, 이 사람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무대는 이러이러하구나. 그리고 이런 거가 짝지워서 결국은 자기의 직업 분야를 삼다면 사회활동, 또 그릇의 분수가 맞아지는 거다는 거죠. 그 분수가 맞아지지 않으면 계속 인생의 살이 소모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충에 의해서 이렇게 박격이 되어 있는 경우, 자, 관성이 있기는 한데, 격을 갖추었는데, 충을 맞았다는 게 주로 역마살에 관련된 걸로 해석을 하십니다. 충동하여 움직이는 것. 충이라는 건 깨져 없어졌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팔자 해석을 할 때는 있는 거는 천간요 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그걸 그 자체로 일단 존재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간섭하는 간섭자가 충이냐, 합이냐, 원진이냐, 공망이냐, 이걸 따지라는 거죠. 그러면 요 묘를 갖다 자기가 짝지어 쓸 수밖에 없다면, 결국 어떻게 해요? 충동에 의하여 움직이는, 동요하는. 그래서 발령 따라 움직이는 공직. 그 다음에
현대 사회는 굉장히 많죠. 이 충에 의한, 역마에 의한 것들을 만들게 항공, 무역, 건설, 통신, 외교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모양새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들어간다면, 여기 천간에 이렇게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드러났다든지, 또는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드러났다. 정이나 을이 드러나 있다. 요런 모양일 때는 대체로 뭐예요? 격이 품격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품격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품격이 높아지니까, 아하, 이 사람은 어디 관성, 관인이 서로 소통하고 있죠. 그죠? 관인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 정관이 드러나서 격을 갖다가 모양새를 좋게 해놨잖아요. 아, 이 사람은 외교구나. 이게 왜냐면, 천간에 드러났다는 것은 뭐냐면, 자타가 공인하는, 여러 사람이 그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유명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 유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국가 공직 중에서 주로 외교, 그 다음에 외교가 아니라면은 발령 따라 움직이는 국가 공사기관. 그 공사기관에서도 토끼묘자하고 당유자가 간섭하고 있으면 이 토끼묘자가 뭐예요? 솟아오른다, 새어오른다죠, 그죠? 하하, 이게 뭐냐면 이게 토지개발공사구나. 응? 아니면 한국주택공사구나. 여기까지 이제 물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처럼 맞추고 싶다면, 이런 논법으로 쭉 이제 들어가다가 그걸 최종적으로 물상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당신이 공사기관을 간다면 그게 건설에 관련된 공사기관이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제가 도로공사였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요렇게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냐면은 정의는 을이 안 들어있고,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땅바닥에만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예, 이건 단순하게 그 유명은 아니고 실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천간에 있는 건 명, 지지에 있는 것은 실. 그래서 이 명실을 따져나갔을 때 실이니까 대체로 이제 일반 기업이라는 거죠. 일반 기업인데도 격을 갖췄으니까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몸집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충을 맞았으므로 역마살에 관련된, 즉 건설이라든지 뭐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뭐 건설, 항공, 무역 여러 가지 역마살에 관련된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묘유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동서로서 봐서 무역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펼치고 보도마 드리는 걸로 봐서 이렇게 건설로도 보고, 그렇게 이제 그 역마살 중에서도 조금 더 속성을 세분해가지고 본다는 거죠. 여기에 무오일이라면 관성이 관인 소통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가는 조직은 비록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지만, 자, 이 결재인은 진다는 말이잖아요. 결재는 지니까 이 사람 어디까지 간다? 관리자 최고에서 임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최고에서 임원까지. 결재인이 없으면 보통 관리자 최고선이 지점장, 그 다음에 뭐 부장, 이 정도로서 관리자로서 한계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진 젊은 사람 찾아와서 우리가 점을 묻는다. 자, 이럴 때에 자기가, 나는 삼성물산에 건설을 치고, 건설을 하는 곳이 물론 아니지만, 뭐, 삼성물산에 건설도 있고, 뭐, 무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삼성물산에 원서를 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3자는 비슷하게 맞았죠, 그죠? 3이나 8이니까, 그죠? 맞았는데, 뭐가요? 유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신은 그 3자 붙은 데 가도 좋긴 한데, 삼성 말고 조금 더, 낮은 곳으로 가봐라. 그러니까 뭐, 아예 요 글자에 색을 취해서 청자를 쓰고 있는 데라든지, 뭐, 요 글자에서 따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속성 있죠. 예. 속성을 대비시켜서 좀 작은 조직으로 하는 게 관운이 왔다 해서 자기 그릇을 쉽게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모스는 국화가 되지 않는다. 똑같은 가을에 핀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릇을 여러분이 관찰하는 습관을 자꾸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명확해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 여러분 실관을 하시면 제일 많이 상담하게 되는 게 교직이에요, 교직. 옛날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별이 있으면 외지관 하면 다
교편을 잡으실 때 그런 시대적인 환경하고 지금처럼 막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 들어가지고 그죠? 이럴 때는 반드시 그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관성의 격이 뚜렷하거나 그러니까 소위 성격이거든. 성격은 뭐냐면은 관성의 그 투출 요소와 상관없이도 이미 격조 있는 인생을 산다는 말이거든요. 성격했다는 말은. 그건 투출이 없어도 되고 한데 그 외에 파격인 뭐죠? 파격인 경우. 파격인 경우에 뭐가 필요하냐? 관성의 투출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성의 투출이. 관성의 투출 유무로 봐서 이 팔자가 임용이 되겠다? 안 되겠다. 를 가리는 그 새로운 어떤 지금 시대적 환경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스스로 세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해 줄 때 자기가 그 교육이란 별이 있으니까 사범대를 갔는데 정작 임용 환경이 안 좋으니까 관운이 약해버리니까 관 투출이 없거나 관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약하거나 적당히 약한 건 괜찮아요. 어차피 그 교직이라는 곳은 관리자로서 큰 발전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진급 체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관성이 있고 없고 차이는 큰 차이를 주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이 된 모양은 이제 그래서 요 모양은 뭐예요? 공망이 돼 있죠, 그죠? 공망이 아니고 원진이 돼 있죠. 원진이 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진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꼴이 온전하지 않다. 꼴이 온전하지 않다는 말은 여기 100이 정상이라면 85쯤 된다는 거예요. 85에서 90 정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직장은 뭐예요? 이 경우는 이제 역만은 아니니까 그죠? 단순하게 도끼묘자의 속성을 취해가지고 도끼묘자에 관련된 그 파생되는 것들이 뭐 우리가 세워오는 거, 올리는 거, 건설, 광고, 기획, 디자인, 설비, 그죠?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펼쳐내는 거죠, 이게 도끼묘자가. 그래서 광고 홍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밖으로 던져내는 거거든요. 밖으로 예쁘게 꾸며서 하는 거. 장식, 디자인,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게 다 도끼묘자에 관련되는 건데, 그런 것 중에 아주 메이저 기업이다, 아니면 좀 지방에 있는 기업이다. 예, 그렇죠. 중앙이 아니라 지방. 또 중앙이라 하면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라는 거죠. 마이너인데, 85점에서 90점짜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등수를 치면은, 우리가 총 한 10개가 있다면, 한 4등쯤 되는, 잘하면 3등쯤 되는, 그런 정도의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 사람이 1등 조직을 자꾸 꿈꾸고 있다. 이것도 뭐냐면, 그 운이 와도, 관운이 와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뭐냐면, 소위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차선책으로 무조건 좀 더 낮은 곳에 더 넣어라.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망은 뭐냐면, 공망의 의미라는 것은,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다시 채워 넣지만, 그래도, 원래 오리지널보다는 못하거나 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끝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망을 제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콩쥐 엄마가 독에 금이 간 독을 주면서, 얘야, 우물가에 가서 물을 좀 받아오너라. 그래서 그 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독에 가득 담아가지고 머리에 탁 이렇게 이제 이고 가잖아요. 이고 가는데 자꾸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새니까 그 손으로 그걸 가리잖아요. 구멍이 났으니까. 손으로 자꾸 가리고 가는데 그래도 결국 집에 와서 보니까 뭐냐면 그 꼴이 온전하지 않다. 새고 흘러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월에 있는 관성이 공망을 했는 사람은 그걸 막 채워넣어 보려고 애써요. 예를 들면 공은 2배고 결과는 작다, 미진하다는 거죠. 이래서 이런 모양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마디로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흘러가 망조가 날 조직에 들어가든지 망할 조직이든 망할 곳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조직은 그런대로 조직 구조가 별 문제 없었으면 자기가 결국 이상한 계기로 결국은 그만두게 되어서
직장에 무엇이 발생하고 전전함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 전전함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손으로 메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옷을 좀 가지고, 이렇게 헝겊을 가지고 좀 막아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2배, 3배 공에 들어가더라도 그 꼴이 흡족하지 못하다. 결국은 뭐냐, 결국 그 장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금간 장독이니까 뭘 담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에 막 취직시험 보느라고 막 수년씩 보낸 사람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부모는, 이제 그만해라. 막 5년씩 막 그냥 취직하려고 공부하는데, 막 부모는 애가 타서 죽는 거죠. 그때, 이미 이제 보통 엄마가 답을 알고 하더라도 본인이 뭐냐면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근데 운이 안 좋을 때 그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다니까요. 운 좋을 때가 되면 결국 뭐냐, 묘를 못 써먹고 뭘 써먹게 돼요? 신을 써먹게 돼요. 그럼 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편제장생이죠. 편제장생. 이게 편제장생을 하는 자리면서 이게 문창이죠, 문창. 그죠? 문창, 식신. 그죠? 근데 요 놈을 문창이나 식신으로 예쁘게 또 써먹으려니까 이 놈이 또 원진이 되잖아요. 묘가 또 신을 원진하고 있어서 이 꼴도 온전하지가 않다. 또 최고 에이스가 아니다. 그래서 요걸 따른다면, 이제 재성이 드러나느냐, 마냐, 다른 걸 또 봐야 되겠지만, 요걸 잡을 쓴다면 주로 뭐예요? 교육적인 행위죠, 그죠? 교육.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사용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 주로 이제 식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적인, 무엇의 관습이 있으므로? 관의 관습이 있으므로, 관의 관습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관제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간섭을 받는 신이니까. 그런 거를 교육적인 일을, 결국은 통해서. 그래서 취직을 하다 안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얼마 안 돼가 또 회사가 망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학원업을 한다는 거예요, 학원업. 교육사업을 하더라. 교육사업을 하면서 뭐가요? 편제장생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임수가 장생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편제장생이 되면서, 그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무리지어서 이렇게 다른 재성이 잘 드러나 있으면 그 사업이 굉장한 확장성을 갖는 것이죠. 무슨 날이야, 오늘 일진이. 원숭이 지금 딱이야. 오늘 원숭이 날이구나. 참, 원숭이 재주 넘는 그게 발생하는데, 오늘 신자진이잖아요. 오늘 신일이죠. 무신일이죠, 무신일. 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감출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가진 기질을 다 드러낸다. 이게 항상 일진을 보고 여러분이 물상을 늘 취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 날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재주 없는 놈이 자꾸 튀어나오는구나. 원숭이에서. 그 다음에 애정사는 애정사. 신자진이라고 하는 것이 애정사를 만들어내는 건데 주로 이제 신자가 가장 기운이 활발하고 진은 뭐예요? 남 몰래 하는 거거든. 남 몰래. 그래서 신자진이라고 하는 것에 주로 애정사가 주로 다발하고 비밀사도 비밀사. 니만 알아라 이러면서 가르쳐주는 이런 동작이나 행위가 보편적으로 그날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날 문점하러 왔다 하면 꼭 그런 곳에 관련된 걸 토막이라도 물을 것이다. 그걸 미리 다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자라고 하는 게 일진을 보면 틀림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직업을 갖다 구성하게 되는 또 과정까지 보셨죠? 합격이 되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공망. 아까 공망을 설명해 드렸구나. 공망으로 놓고. 그러니까 원진은 말 그대로 꼬리 원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죠? 말 그대로 그걸 제대로 태우지 못하고. 결국은 일지에 있는 문창인데 요 모양 요 문창은 뭐예요? 일지 문창이죠. 자, 일지 문창이면서 편제장생이니까 이건 뭐냐면 교육 사업이나 학원 사업을 하는데 뭐냐 마누라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배우자 동업. 배우자의 자리에서 편제장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뒷돈은 누가 대줬냐면 장모가 대준 거예요. 장모가 장모가 식신이잖아요. 육신상으로. 그러니까 장모가
예, 이 사람이 김서방이다, 뭐, 이러면, 김서방이 막 직장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다 때려치고 나오고 몇 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니까, 예, 그러면 막, 학원, 사업이라도 해봐라. 할 때 부인이 뭐냐면 같이 가담을 하는 학원 사업을 하게 되고, 뒷날에 요 신이라는 글자 재성을 바라보면요, 여기 땅바닥에 내려와 있는 식신이죠, 그죠? 천상의 문창은 경이고, 그죠? 천상의 문창은 경이고, 지지의 문창은 식신인데, 요 놈은 이제 실물을 다루는 거잖아요, 실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학원 사업을 해서 좀 돈을 벌면 먹는 사업을 하는 거죠, 먹는 사업. 먹는 사업을 하는데 누가 자리를 지키고 있냐, 마누라가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건 식신 6위로서는 점수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냐면 편하게 좀 사는 모양으로, 중년부터 그런 기운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팔자죠, 그죠? 일주 중심으로, 위주로. 기본적으로 일주 중심. 예, 일주 중심은 훨씬 더 위주로 해서 본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묘가 수를 만나서 이렇게 합탁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합격이랄까 하고 하기에는, 우리 합은 좀 정도가 덜한 거죠, 그죠? 그러나 합이 있다는 것도 뭐냐면 색을 조금 떨어뜨리는데, 자, 옆에는 육친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개술자 간섭하고 있죠. 요거 의미를 육친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개술자 자체의 의미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 묘술자라고 하는 것은, 토끼묘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거를 드러내고 세워 올리는 거랬죠. 근데 그걸 다시 거두어드리는 작용도, 이 개술자는 뭐냐면, 기운을 거두어드리는 작용이라는 거죠. 음이 5개, 양이 하나. 그죠? 그런 모양이니까, 이 개술자하고 이 묘술이 어울리면, 주로 이제, 건설 중에서도 이 맨 마지막에 마무리, 갈무리를 하는 단계.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익스테리어라든지, 최종적인 어떤 그 마감 이런 요소도 보고, 그 다음에 이 글자 자체가 이 묘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문예라고 하는 글자가 통해요, 문예. 문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사회적 쓸 때는 예를 들어 뭐 광고라든지, 광고. 뭔가 그 카피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자는 게 광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묘의 속성은 다 따르는데, 개술자의 간섭을 받는 관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육신적으로 보면 비견이잖아요. 그죠? 비견이 있다는 말은 관을 놓고 경쟁을 할 자리라는 것은 하부 구조는 수적으로 많고 상부 구조는 수적으로 작은 거라는 거죠. 그죠? 관리자가 올라가는데 뭐 일반적인 우리가 피라미드형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하부 구조는 굉장히 많고 상부 구조는 작다는 말이잖아요.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관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럼 여기에 뭐가 있으면 인성이 있으면 무오일이다. 인성이 있으면은 그래서 관리자로 쭉 올라가는 거니까 밑에 있을 때는 대가나 보상이 부족했다가 관리자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점점점 휘하는 많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팔자는 초창기에는 좀 힘들다가 발전의 속도가 더디든지 경쟁 때문에 희생이 생겼다가 뒤에는 좋아지는. 근데 이제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제 오가 빠졌다. 그럼 그때는 뭐예요? 관리자로서 어렵게 올라갈 때도 좀 어렵게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결제인이 없잖아요. 결제인이 없으니까 결국은 계약직으로 자기가 전환돼서 일을 한다든지 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별정직으로만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자로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발전성이 부족해진다. 이해되시죠? 근데 묘술하면서 화가에게서 형성된다는 이제 여기에서 형성되는 거 화도 당연히 하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주지만 이거 뭐예요? 드러나서 자타가 늘상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별정 이게 합의에서 나오는 건 따로 형성된 이 말이거든요. 따로. 또 새로 뭐 이렇게 조건부로 만들어진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합의에 의해서 드러난 것은. 여자들은 이런 모양이 뭐가 냐면 그 이미용, 패션 이런 게 많아요.
여자들은. 묘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미용, 패션, 그 다음에 문예. 이런 거에 관련된, 이게 꾸미고 딱 다듬고, 그죠? 개술자가 뭐냐면 닫아주는 작용입니다. 딱딱. 예. 닫아주는 작용. 갈무리를 해주는 작용이니까. 임용이라고 썼습니까? 예? 이미용. 임용. 이미용 있잖아요. 우리 헤어도 있고, 피부도 있고.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 묘하고 술은 뭐예요? 약물성이 있잖아요. 약물성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머리를 단장하는 것도 됐지만, 피부 미용. 예, 예, 예. 이게 묘유술, 그죠? 묘유술이라는 게 약물성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중복에 의한, 해로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동색이죠, 동색. 동색의 똑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동종업계에서 직장의 전변이 따른다. 똑같은 동색이니까. 동종업계에서 직장의 전변이 따른 뜻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관이 많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맡아서 보는 일이 좀, 그죠. 여러 가지 업무의 다양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잡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막 잡무도 뒤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영역이 넓은 거죠. 그죠? 똑같은 업무인데, A 지구의 일도 맡아야 되고, B 지구의 일도 맡아야 되고, 그러니까 소위 일복이 많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성까지 빠져 있으면은, 이제 완전 막 머슴살이처럼 그냥 조직에서 열심히 해줬는데, 결국 발전이나 보상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양이 많죠. 여기에 이제, 인성이 있든지, 안 그러면 관성이 위에 중복이 드러나 있든지 이런 모양일 때는 그래도 뭐냐면 계급장은 큰 조직에서 어느 정도까지 쭉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을이 드러났다면, 그죠? 계급장이 상당한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관성을 따라서 상당한 능력도 발휘하지만 최종적으로 좋은 결제 도장을 지은 데는 방해가 있다는 거죠. 인성의 투출이 없으면. 관이 잘 생기면 말 그대로 자기가 관이 잘 생기고 인성이 부족하면 결제 능력이 부족해서 뭐냐면 자기가 그 조직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약하지만 자, 중앙청을 지키고 있는 예를 들어 수위 아저씨하고 촌동네 시골 변두리에 자그마한 아파트의 수위 아저씨하고 똑같은 그렇게 수위 아저씨라도 어떻게 해요? 격이 다르잖아요. 격이. 그래서 이제 격의 모양새에서 그 사람의 어떤 거지도 등급이 있다니까요. 거지도. 서울역 거지가 있고 시골역 거지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가릴 때 뭐예요? 이런 어떤 격의 어떤 형태, 모양 이걸 여러분이 잘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 삶 자체는 어떻게 돼요? 그 관 때문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머슴처럼 부리는 어떤 조직, 그걸 위해서 자기 삶을 많이 희생하지만 대신에 상대적으로 장점이 뭐가 발생해요? 관이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좀 다양한 형태로 태어나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출세 번영의 자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운명이라는 게 보면 원래 패륜이에요. 패륜 어떻게 보면 자식이란 놈이 결국은 아버지 등짝에다가 뿌리를 촥 내려가 아버지를 빨아먹고 살거든. 그래서 우리가 재성이 뭐냐면 편재성을 아버지로 삼잖아요. 편재성이라는 게 내가 나무가 그렇게 뿌리 내려가 등짝을 빨아먹고 사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삶의 모양은 비록 중앙청 수위에서 중앙청에 뭐 이렇게 조금 좋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자기 삶은 늘 공적인 일에 자기가 희생 봉사를 했다. 그런데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인 출세가 잘 이루어지더라. 아시겠죠? 원진이에 예. 월 1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일단 붙어 있는, 접해 있는 경우에 원진의 작용이 활발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서로 눈을 흘긴다. 참 젊어지고 마음 안 든다. 이거지, 마음 안 든다. 마음 안 들지만 어쨌든 바로 부딪히는 건 아니니까. 바로 부딪히는 게 아니니까 그 작용력은
약하다는데 이 눈을 흘긴다 이런 작용도 주로 교육적인 행위, 또 남을 이렇게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행위, 그러니까 법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일과 인연이 깊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편관, 정관, 정편관 혼잡이죠, 그죠? 정편관 혼잡에 의한 파격은 뭐냐? 자, 소년에 자기가 추구했던 조직은 편관성 의비를 쫓아서 이게 뭡니까? 연애 감목이라면 이게 주로 이제 공적인 거니까 군무 또는 법무 이런 거겠죠, 그죠? 예. 그런 조직에 인연을 해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정관으로 속성이 변화되니까 자기가 속했던 조직이 변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대부분 다 뭐냐면 자기가 그 조직에 있다가 정관이라고 하는 이 묘정관이라고 하는 이 조직으로 직장의 전변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차피 직장을 살아가면서 뒤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해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코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날 자기가 추구했던 조직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상당 세월 동안, 이 오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영향을 오래 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의 성격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여인이 뭐냐면 이 관성의 모양새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남자는 멋지고 이 편관 속성으로서 막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거죠. 그죠? 진짜 뭐 하여튼 한 폼 잡고 다니는 그런 친구였는데 결혼은 누구하고 한다? 묘정관하고 한다. 실속 있는 남편하고 한다. 이렇게 순서를 갖다가 이제 연월일실에 세어 나가면 되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말고도 실제로 파격은 더 많은 다양한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어떤 그 구도, 측면으로서 그 상담을 해주거나 코치를 해주면 그렇게 이 귀신이라는 말을 이제 들어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관운이 좋은데도 예를 들어서 이 신년의 묘월의 무일주가 보러가지고 관운이 좋은데도 니는 거기서도 그 동네에서도 이게 주로 이제 천간에 있는 건 천이고 그죠? 땅에 있는 건 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방이다, 이게 지방. 지방에서도 제일 좋은 건 안 되고 그 다음 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데 가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희귀론 희귀구안만 따진다면 올해 관운이 왔으니까 취직될 거야 이렇게 봐준 거 하고 네가 올해 취직이 되긴 되는데 중앙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지방에서도 2등짜리야 이렇게 상담해 준 거 하고 어느 선생을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아시겠죠? 저기 이제 묘일 때는 그렇게 되는데요. 인월일 때는 인목이 수가 돼버리잖아요. 인목이 어떻게 수가 돼요? 어느 자리에, 어느 셀플에? 인월일 때 수가 된다는 거 어디서 나오는 근거죠? 인월은 추운 날이니까 인목을 목으로 보지 않고 수로 그냥 풀어버리잖아요. 통장. 글쎄, 그게 이제 조후론적으로 물론 조춘, 그러니까 이제 입춘 후에 며칠 동안을 우리가 지장간으로 우리가 기장간이라는 것이 계절과 기운의 변화를 쭉 연결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인월의 이제 조춘일 때, 그러니까 인월의 초입 부분, 이때는 뭐냐면 무조건 조우적인 걸 우리가 써서 물기운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불기운이 와야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데. 일단 뭐냐면 간지상 그 계절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휘두르고 있는 옷 자체가 그거라고 보시라는 거죠. 이는 인이다. 아무리 추워도 이는 인이다 이거죠. 개 떨듯이 떨어도 이 개는 개다는 거예요.